자, 먼저 첫 번째 단기 종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단기 종목은 아무래도 짧게 한두 달 안에 좀 뜰만한 종목들, 뭐 최소 20% 이상은 그래도 떠줄 만한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뭔가 싸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주가 끌어올릴 만한 촉매가 한두 달 안에 뭐 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어떤 키워드로 종목 준비하셨는지 키워드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앞에 편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키워드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강균혁 파트너가 알면 인사? 네. 모르시는군요, 인사를. 제가 이걸 알았었는데. 자,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12월, 12월 윈도우 드레싱을 얘기하나 아니면 뭘까요?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겨울을 기다렸다. 요때를 기다렸다. 궁금해집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잠깐 좀 들어볼게요. 인사. 이거 젊은 친구들이 알긴 아는데. 네. 뭘까요? 일단 알면 인사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종목명에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종목명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핫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 이제 5G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으로 있는 부분은 폴더폰 관련돼서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핵심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면은 시장이 좀 힘들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인사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핫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무슨 의미인가요? 젊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아세요? 네, 아웃사이더 아시죠? 아웃사이더. 바깥. 반대말. 중심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젊은 분들이 쓰는 용어. 예, 제가 썼습니다. 예. 아닌 것 같은데. 자, 요거 알면 뭐 시장 빠지더라도 시장의 중간에 만약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중간에 서서 이제 수익을 좀 뽑을 수도 있고 혹시나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종목명 들어보니까 A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락 파트너께서 12월 적어주셨는데 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긴 한데 뭘까요? 테마가 너무 강한 테마가 불면 좀 테마주 상세지 않았습니까? 진짜 강한 테마가 불게 되면 다른 테마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금이 다 글러가죠. 네. 12월에 그런 강력한 테마가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또 팀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아주 강한 태풍이 불 내용을 테마라면 어떤 남북경협이요. 남북경협주. 자, 남북경협주.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꼭 이 종목을 떠나서라도 남북경협주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자, 어쨌든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지금 뭐 또 안 된다라고 보는데 뭐 스몰 딜은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를 사실 좀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합의가 되기 전에는 아마 이 중국 눈치를 보는 북한이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또 합의가 되고 나면은 뭐 그 합의 안에 또 북한을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니까 또 남북경협주도 한번 바람 불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또 관련된 논리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겨울을 기다렸다. 네. 어류 관련주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좀 계절적인 수혜가 될 수 계절적으로.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네. 같이 겸비가 되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기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일단 실적이 3, 4분기에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좀 계절성을 탈 수 있는 그래서 12월을 기다렸었던 기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겨울 하게 되면은 뭐 두꺼운 옷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전기장판, 보일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게 정부 정책하고도 좀 맞물릴 수 있는 게 또 뭘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세 분 파트너께서 준비한 종목들 먼저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먹거리입니다. 한두 달 안에 한 20%는 뜰 것 같은 종목. 자, 일단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인디F, 조민규 파트너 경동나비엔, 자, 강주혁 파트너는 코오롱인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일단은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논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진짜 괜찮아 보이는지
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롱인더. 예. 요즘 뭐 하여튼 핫하긴 합니다만은 한두 달 하면 그렇게 뜰만한 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름이 인더지 않습니까? 인싸. 아, 그러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논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이제 요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들고 있는 소재 중에서 아라미드라는 소재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는 방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여기 이제 통신 케이블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5G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설치들도 많이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에 소재로 들어가는 아라미드의 어떤 수요 자체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인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라미드 가격 자체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공장 가동률이 지금은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년 4월 달에 증설이 완공이 됩니다. 여기 증설이 완공이 되면 50% 정도 이제 물량 자체가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시장에 지금 5G가 초기 국면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증설된 물량 자체는 곧장 매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5G를 생각을 한다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이 코롱인데 먼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죠. 하웨이에서 지금 쓰고 있는 PI 필름 이 부분을 코롱인더에서 이제 납품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투명 PI 필름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지금 올해 그 11월 달까지 삼성 갤럭시 폴드가 누적 기준 한 22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니죠. 시장을 핫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치였습니다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올해 이제 말까지 보면 한 40만 대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10배가 넘어갑니다. 5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자막 흘러가는 거 보니까 6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 뭐 그런 보고서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 코롱인데 PI 필름이 지금 원래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내년에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투자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인사되는 길은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인데 코롱인드가 바로 그러한 주안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인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코롱인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뭐 접었다 펴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거의 스마트폰의 스펙 변화가 없다가 올해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접었다 펴는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 갤럭시 폴드는 뭐 펴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에이 불편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요즘 보면 또 작은 거를 이렇게 접어서 또 나가는 것들이 또 막 소개되고 하다 보니까 모토로라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접고 그다음에 하웨이는 또 밖으로 접고. 네. 자, 어쨌든 뭐 분위기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접히는 수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스펙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내년 연초에 있는 CES 2020에서도 많은 또 차세대 스마트폰의 모델들이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면은 야, 또 스마트폰 성숙 단계 빠졌는 스마트폰 좀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 여기에 뭐 많은 CPI 필름 같은 게 필요로 하겠구나 해서 지금 관심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코롱 인더고요. 지금 아무래도 뭐 올해 지금 연간 순이익이 한 1,200억 드는 것 같은데 뭐 내년 내후년도는 한 1,600억 정도는 좀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최근에 주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얼추 봐도 요즘 아주 시장 대비 견조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 때문에 이틀 연속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질 때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하지만 오히려 시장 때문에 좀 빠져줄 때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빠질 때 사는 것보다는 돌파하고 사는 게 성격이라서 아니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낫지 뭘 또 이게 돌파할 때 삽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 팔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서 네. 앞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뛰쳐나오고 있으면 네. 이걸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 이제 TV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롱인더를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형성하고 있는 고가 가격권을 돌파하는 시점 자체부터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내일부터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차라리 시장하고 무관하게
인사되는 좀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밀려서 사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부분에서의 패턴 부분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제일 싫어요. 사라는 말인지 사지 말라는 그러니까 말인지. 이거죠. 내일 만약에 오늘 고가 돌파하면 사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짜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음. 한두 달 정도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8,600원인데 한두 달 안에 뭐 적어도 6만 원은 넘어줘야 그래야 그래도 한 20%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한두 달 안에 6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예, 6만 원 이렇게- 못 넘길 것 같으면 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그러면 들고 그냥 나온 빠지면 거고요.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안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단순히 한 6개월 정도까지의 매매 자체는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이후의 매매는 일단은 기본적 분석으로 그냥 매매를 해도 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우리 같아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갈 구멍들을 워낙 잘 만드셔서 저 개인적으로 그게 싫어.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하여튼 뭐 코롱인들은 사실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라는 얘기는 사실 안전한 종목이라는 얘기가 돼. 이게 뭐 개별 잡주도 아니고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안전한 종목이고 최근에 특히 기관들 수급도 아주 좋았던 종목이고요. 뭐 올해 한 1,200억인데 내년에 한 1,600억 넘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적정 시가총액 한 1조 5천억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시총이 한 1조 원대 오면은 결국 목표 수익률 한 5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시총이 이제 1조 3천억이라서 조금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밑으로 좀 시장 때문에 빠져준다면 오히려 조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 얘기하신 인데프는 이것도 뭐 고점을 뚫어야 사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좀 분할 매수를 지금 사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예. 지금부터 사실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진짜 고민 많았어요.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1개월 이내라고 해가지고 지소미아 종료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자주국방 관련된 종목도 요즘에 분위기 좋으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 수출 규제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내일 또 결과가 나오니까 네. 너무 단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참조적으로 내일은 빠져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어쨌든 네.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내일 빠지든 이번 주 빠지든 어쨌든 간에 좀 빠지더라도 결과도 지나 보면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한 20% 올라갈 만한 네. 뭐 그럴 만한 종목이라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 안 좋을 때 조금 사놓고 뭐 밀림 한번 더 사고 해서 뭐 한두 달 안에 승부 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없을까? 네, 그래서 가능할까요? 1개월 이내에 이제 가장 강하게 떠오를 수 있는 테마가 남북 경협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먼저 진행을 했죠. 12월 이내에 미국 측에서 결단을 내려라. 먼저 얘기했고 또 저번 주에 비건이 그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한테 12월 내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자라는 뭐 편지를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비건이 지금 비건이 그 위치가 굉장히 커졌죠. 네. 그냥 대북 특별 대표였는데 지금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지명자가 되어 가니까 딴 사람들 나오지 말고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나와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나와서 결단을 짓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봐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일단은 실무 협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까지 왔다. 또 미국 측에서도 12월 이내에 결단을 내리자고 하니까 12월 내에는 뭐 실무 협상이든 뭐든 결단이 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뭐 좀 전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죠. 같은 움직이는 패키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가능성은 높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정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이제 하노이 누들이 뽀그러졌던 것은 제가 자꾸 이런 단어를 쓰네요. 안 좋았던 것은 그 북한은 그때 경제 재건을 이야기했고 미국은 체제 보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스톡홀름에서는 북한은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고 미국은 경제 재건을 이야기했거든요. 뭔가 안 맞았습니다. 근데 요 3차 실무협상,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요 실무협상에서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안건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성군단 관련된 종목을 꼭 봤으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 개성공단 재건 이사장이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라디오에서 북한은 종전선언보다 개성공단에 미국의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경제 재건과 체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이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개성공단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뭐냐? 그렇죠. 인디에프가 기존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요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단기 먹거리다라는 거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인디에프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고 사실 뭐 매년 지금 재무제표를 두들겨 보면 맨날 적자만 몇십억씩 내던 회사가 최근 2년간은 보니까 2017년도 한 2억 벌었고 작년 뒤에 순이익이 한 8억 벌었으니까 우리 이경락 파트너 연봉도 안 되는 그런 회사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1,585억이니까 돈도 못 버는 게 비싸게 되게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 저희가 상식선에서 봐도 혹시나 북미대화 잘 돼가지고 남북경협의 길이 열리고 개성공단에 또 어떤 좋은 조건이 생겨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미래 한 150억 번다면 지금까지 적당한 것 같은데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뭐 연간 150억 벌 만한 수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좀 위험한 이런 종목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남북경협주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뭐 실무회담 할 것 같다 이러면 바짝 뜨고 또 만난다더라도 또 반짝 뜨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뭔가 지금 또 북미 대화가 안 되는 분위기라서 어그러지고 있지만 또다시 또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12월 달에는 실무회담 얘기 정도는 다시 나올 것 같다 이러면 또 반전을 마련할 거니까 이렇게 좀 내려앉을 때 살짝 한두 달 보고 모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해석을 한 건가요? 네. 뭐 정리 좋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테마주니까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뭐 단기 먹거리니까 네네. 뭐 길게 투자할 건 아니고 한두 달짜리. 예. 근데 혹시 남북경협주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제 시나리오는 조금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사실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우리나라한테 일단 금강산에 있는 걸 철거를 해가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거의 이제 북한이 완전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보면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죠. 자기들이 그냥 호텔 하나 지어놓고 자기들이 다 먹어도 되는 걸 갖다가 이대로 만약에 경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이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지금 얘기 자체도 이제 거의 뭐 결단에 거의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시를 하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시나리오 중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만 잘 풀리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그 열매 자체는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북한의 정책은 선미호남이다. 미국이 선미호남? 먼저고 네. 남한은 그 다음에 챙기기 시작할 것이다. 뭐든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쁜 얘기만. 네. 그죠?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뭐 굉장히 한 번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선미호남.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에 남한과의 정세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참조적으로 뭐 어쨌든 간에 내년 미국 대선이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북한은 놓을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년 선거 이후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 북미 관계 뭐 그렇게 좋게 풀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도 예전의 가격을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내년 연말에 대선이 있는 트럼프가 북한을 과연 버릴까? 뭐 어쨌든 간 달래가면서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선거 일정 감안하면 또다시 살짝 또 정상회담을 위한 또 실무회담 얘기들이 좀 붙긴 붙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히려 엎어질 때는 좀 단기 찬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의 경동나비엔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 관련주들은 뭐 이게
뭐 겨울철이니까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성장 동력이 없으면 좀 한계는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시나요? 요새 그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보일러 광고를 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광고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나요? 예.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이제 등급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 20만 원까지 이제 보조금 혜택이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 열효율이 높은 것 자체가 이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이죠. 내년 4월달에 설치 의무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동 나베엔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북미 시장 쪽에서도 판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이 친환경 관련된 그 기존의 석유 보일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경동 나비엔 어떤 성장 동력이 내수 시장보다 또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 두드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절성적인 측면을 좀 본다고 한다면 물론 보일러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쇼핑 시즌이 됐잖아요. 블랙 네. 프라이데이라던가 뭐 코리아 페스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쇼핑 사이트나 이랬던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류 관련된 부분이 수혜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옷값이 너무 싸요. 그리고 할인율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똑같은 양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진율 자체가 이제 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의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실질적인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많이 추우면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 별로 안 추우면 새 옷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이제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었냐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온수 매트가 있는데 경동 나비엔에서도 온수 매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경동 나비엔의 온수 매트가 프리미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온수 매트 자체가요. 그리고 온수 매트는 제가 광고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보실 이유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할인율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만약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아니면 코리아 페스타 같은 유통에 관련된 이벤트가 붙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쇼핑몰 자체에서 어떤 쿠폰이라던가 할인을 적용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쌀 때 온수 매트라던가 이런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겨울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 종목을 네. 그 좀 말씀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민했었었는데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좀 올라오다가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스케줄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괜찮았고요. 4분기도 어찌됐든 온수 매트 판매량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서부터 의무 설치 이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의무 설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상 그 쉬운 말로는 뭐 겨울에는 뭐 뭘 하고 또 여름에는 뭐 이런 걸 하라고 하잖아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고 뭐 이런 표현을 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추워져야 따뜻한 옷 사는 거고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좀 집이 안 따뜻할 것 같으면 그때 당장 교체를 하게 되고요. 또 여름에 온수 매트가 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경동 나비한테는 오히려 좀 주식을 조정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뭐 계절적인 요인들까지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쨌든 계절적으로 4, 4분기가 성수기인 기업이니까 내년 1월달에 발표되는 4,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네, 말씀하셨던 내용들까지 네, 종합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밀릴 때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 가던 게 이렇게 중기나 단기 이평선이 탁 깨지면 네, 없던 매물도 쌓이고 추세가 꺾였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보통
워낙 급등했다 꺾이면 이제 꺾인 거라 보지만 네, 잘 가다가 이제 시장 때문에 이렇게 꺾이면 오히려 그게 눌림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경동 나비엔 올해 연간 순이익 한 330억 정도 지금 추정치가 뜨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도는 연간 한 500억 정도는 네,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 있고 다만 지금 시가총액 5,600억이다 보니까 이게 뭐 보일러 관련된 기업 치고는 좀 비싼 것 같은 네, 사실 보일러 관련된 기업들 원래 이렇게 좀 할증은 잘 안 주는 편이라서 그래 생각하면 중기 매력은 왠지 없는 것 같긴 한데 대신 최근에 힘을 보면 그래도 지금 이틀 연속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힘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조금 할증을 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네, 이런 판단도 좀 드네요. 자, 오늘 나눴던 단기 먹거리 어쨌든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좀 빠졌다 올라오든 어찌됐든 간에 한두 달 안에 요 가격보다 한 20% 정도는 네, 올라갈 만한 네, 종목들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인기 투표를 한번 세 개 중에 지금 인디에프, 경동나비엔, 코롱인더 요 세 개 중에 내가 산다면 다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좋아 보인다.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제 걸 해야 되지 않나요? 들어봐도 내게 최고인 것 같다. 그렇죠. 제게 최근 것 같고 저는 경동나비에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었던 얘기가 중국이 지금 원래 이제 석탄 가지고 난방을 하다가 네. 요즘 가스로 지금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석탄 탄광도 지금 거의 다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수순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가스 관련돼서 이제 경동나비엔이 우리나라에서만 이 보일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세이가기가 좀 그렇죠. 힘들겠죠. 근데 중국 13억 인구가 이 보일러를 바꾸면 어. 거기에서는 굉장히 큰 매출이 오를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동나비엔도 그것 때문에 해외 쪽으로 중국 쪽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기보다는 아예 중장기로 보면은 경동나비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남북 경협주는 사실은 더 아니면 모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코롱인더가 제일 낫지 네. 않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게 내년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나오려면은 올해 이제 부품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롱인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코롱인더 그리고 들어보니까 경동나비엔 할증될 만한 요소가 크기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제가 우리 했습니다.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뭐 참치 먹기 시작했다 이러니까 막 참치 관련 급등하듯이 진짜 중국인들이 가스보일러를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 경동나비엔 좀 할증 받을 만한 지금 뭐 3, 400밖에 못 벌지만 나중에 폭발적으로 이익 늘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치가 있다면 이게 할증 요인이 네, 되지 않을까. 15배 주면 한 7,500원 가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지금 5,600억이니까 조정받을 때 잘 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겠다 그렇죠. 역시 아니 중국에서 좀 그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뭔 얘기를 중국 얘기만 하면 와닿네요. 그 중국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좀 더 저 중국 전문가인 줄 알고 한국 주식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한국 주식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역시 뭐 코롱인더가 인사되는 지름길이고 단 경동나비엔도 요거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인데프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아니면 더 맞고요. 해봐주니까 일단은 네.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은 제일 좋을 거예요. 터지면.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셰일가스 수입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가스 보일러 많이 판매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가져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뭐 저기 온수 매트요? 좀 놀랬고 아무튼. 예. 그리고 코오록인들은 제가 그 저번 주에 제가 SKC 이제 중기 종목으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SKC 코오롱 PI 매각을 두고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또 SKC 코오롱 PI 매각 또 이슈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인디에프가 제일 낫다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남북경협주 안에 또 개성공단 대장주 빠질 때 화끈하게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민규 파트너께서? 일단은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왜 경동나비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기로 가는데 단기로도 상승을 한 다음에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는 그렇죠. 주식이 중장기인 만약에 거잖아요. 네. 작년처럼 안 추워요.
막 더워. 나 자기는 반팔 입고 다녔었거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봤어요, 한번. 자, 반팔 아까- 입으려면 보일러를 열심히 틀어야 그래서 되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의류는 날씨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네. 보일러는 한번 교체하면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 4월 달부터 이제 설치 의무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어찌 됐든 보조금을 받고 교체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프로모션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말을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경동 나비엔 지금 벌써 양쪽에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저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보일러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구닥다리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중무역 분쟁이 됐든 뭐가 됐든 떠나서 어찌 됐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거리를 하려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유리한 네,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수 시장 쪽이 다시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보일러의 교체라던가 온수 매트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샀거든요 최근에. 그러세요? 왜냐하면 가장 센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침대를 쓰니까 네. 그 전기장판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기장판에서 좀 오래 누워 있으면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좀 뻐근하고 그러니까 전자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전기장판을 좀 안 쓰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유통 시즌, 그러니까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그 유통 업체들의 어떤 이벤트가 시작이 될 때 그런 프로모션이 많이 걸리는 게 특히나 온수 매트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때 시즌이 가장 구입하기가 적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온수 매트에 대한 겨울, 내년도가 되면 의무 설치와 그다음에 중국, 단기 중기가 다 되는 거니까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혼자 다 먹네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않을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잘 하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제가 좀 들어봐도 일단 경동나비엔이나 코롱인더는 워낙 좀 안정적인 기업들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좋았던 기업들이고 시장이란 조정 때문에 좀 빠져준다면 좀 적당하게 분할 매수해 놓으면 뭐 한두 달에 먹고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인디에프는 뭐 어쨌든 간에 12월 달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변동폭이 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뭐 나눠서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화끈하게 한번 띄워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